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살피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공개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유목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목은 무엇일까요? 혹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글씨를 통해 유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목은 한자로 유묵이라고 씁니다. 남길 유먹묵, 글자 그대로 풀면 남겨진 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먹은 글씨를 쓰는 검은 재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로 쓴 글씨와 먹으로 그린 그림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유묵은 어떤 사람이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묵은 반드시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 누군가에게 써준 글씨나 자신의 뜻을 담아 남긴 글씨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유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묵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중근 의사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뒤 중국 리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순국할 때까지 옥중에서 여러 점의 붓글씨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유목 가운데 하나가 국가안이 노심초사입니다. 국가는 나라를 뜻하고 안위는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뜻합니다. 노심은 마음을 쓰는 것이고 초사는 애를 태우며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마음을 쓰고 애태운다 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자신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던 안중근 의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널리 알려진 유목이 있습니다. 위국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위국은 나라를 위한다는 뜻이고 헌신은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군인은 군인, 본분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래의 직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을 개인적인 원한을 갚은 사람이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8글자는 안중근 의사의 신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목에는 왼손 약지가 잘린 손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지들과 함께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왼손 약지를 자르는 단지동맹을 맺었습니다. 유목에 남은 손도장은 그 약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역사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목을 남긴 독립운동가는 안중근 의사만이 아닙니다. 의암 유인석 선생도 힘있는 유목을 남겼습니다. 유인석 선생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의병을 일으켜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장입니다. 1895년 을미사병과 단발령 이후 제천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고 나라를 빼앗긴 뒤에도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유인석 선생의 유목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 활흉 경척 건각. 대한, 큰 눈으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활흉, 가슴을 활짝 펴고 큰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경척, 등뼈를 굳게 세워 어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건각, 다리를 튼튼히 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활짝 펴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굳센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 글은 단순히 건강한 신체를 강조한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말며 뜻을 굳게 세워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결연한 책임감을 보여준다면 유인석 선생의 유목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유목과 휘호는 같은 말일까요? 뜻은 서로 가깝지만 중심이 조금 다릅니다. 휘호는 한자로 휘호라고 씁니다. 휘두를 휘, 붓호. 붓을 휘둘러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또는 그렇게 쓴 작품을 가리킵니다. 반면 유목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아있는 친필이라는 점에 중심을 둔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써준 글씨는 휘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글씨를 유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유묵은 독립운동가의 글씨에만 사용하는 말도 아닙니다. 퇴계 이황이나 다산 정약용 같은 학자, 문인과 서예가가 생전에 남긴 글씨와 그림도 유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점의 유묵을 모아 책처럼 꾸민 것은 책첩을 써서 유묵첩이라고 합니다. 유묵은 단순히 옛사람의 글씨 솜씨를 보여주는 서예 작품이 아닙니다. 그 글씨에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긴 가치와 살아온 시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에는 나라를 향한 걱정과 헌신이 남아있고, 유인석 선생의 유묵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도 굽히지 않았던 의병의 기계가 남아있습니다. 광복은 어느 날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뜻을 굽히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모여 이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창한 희생이 아니더라도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며 다음 세대에 나라의 소중함을 제대로 전하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남길 유먹묵. 유묵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은 검은 먹빛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향한 마음과 삶의 신념,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낸 그 사람의 정신까지 함께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생활 속 한자 유묵이었습니다.